시간이 모든 것을 비웃지만 피라미드는 시간을 비웃는다는 고대 아랍 속담이 있습니다. 4,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막 위에 우뚝 서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고대 세계에는 이 피라미드만큼이나 경이로운 건축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거대한 정원이 공중에 떠 있었고 13m 높이의 황금 신상이 사람들을 압도했으며 40km 밖에서도 보이는 등대가 바다를 밝혔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은 이 놀라운 건축물들 중 7가지를 선정해 세계 7불가사의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 6개는 지진과 전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오직 기자의 피라미드만이 유일하게 남아 당시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증표였고 신에 대한 숭배였으며 승리의 기념비였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라진 6개의 불가사의와 유일하게 남은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인류가 만들어낸 경이로움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바빌론 왕국에는 전설적인 건축물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바빌론의 공중정원이죠. 이 정원은 느부갓네살 2세가 자신의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지은 사랑의 선물이었거든요. 메디아 왕국의 공주였던 아미티스는 바빌론과 메디아의 정치적 결혼으로 왕비가 되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바빌론은 끝없는 평원이었고 지평선은 단조로웠으니까요. 왕은 아내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 구조물을 만들고 각 층에 테라스를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테라스마다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나무와 꽃을 심었죠. 아름다운 기둥들이 이 테라스를 떠받치고 있었고 온갖 색깔의 과일나무와 꽃들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바빌론 왕국이기에 가능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이 정원의 실체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여러 고대 역사가들이 공중 정원의 존재를 기록했지만 정작 바빌론 자체의 문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고고학적 발견도 부족해서 일부 학자들은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하는데 진실이 무엇이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증표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올림피아에는 제우스를 모신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판테온의 최고 신을 위한 신전답게 그 내부에는 경이로운 조각상이 자리 잡고 있었죠. 13m가 넘는 높이의 제우스상은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이었고 흑단과 금, 상아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보석들이 박혀있던 이 조각상은 당대 최고의 조각가 피디아스의 작품이었거든요. 제우스는 한 손에 승리의 여신 니케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독수리가 앉은 호를 쥐고 있었습니다. 올림피아는 종교적 성지이자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그리스인들이 방문했죠. 신전을 찾은 사람들은 거대한 제우스상 앞에서 압도당했고 이 조각상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제우스 신전은 명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칼리굴라 황제가 이 조각상을 로마로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제우스의 머리를 자신의 것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이었죠. 다행히 황제가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암살당해서 조각상은 무사했지만요.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교도 신전을 폐쇄했고 제우스 신전도 영구 폐쇄되었죠. 조각상의 최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져 화재로 파괴되었다는 설도 있고 약탈당해 귀중한 장식품만 떼어간 후 신전과 함께 무너졌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피디아스의 걸작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소아시아의 에페소스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냥의 여신이자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세계 전역에서 숭배받았지만 에페소스의 신전은 그 규모에서 비교 대상이 없었죠. 깊이 113m, 너비 43m, 높이 13m에 달하는 이 신전은 순백의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귀금속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신전 건설은 기원전 550년에 시작되어 120년이 걸려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신전은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56년 한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신전에 불을 질렀죠. 치안 판사들은 이 방화범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그날 아르테미스 여신이 마케도니아에 신경을 쓰느라 신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거든요. 훗날 위대한 정복자가 된 알렉산더는 신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고 새로운 신전은 이전보다 더 웅장하게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신전도 기독교 박해 시대에 완전히 폐쇄되었고 대리석 일부는 콘스탄티노플의 하기야 소피아 건축에 사용되었죠. 할리카르나소스에는 독특한 불가사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우솔로스의 영묘인데 오늘날 모든 대형 무덤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마솔리의 어원이 된 건축물이에요. 기원전 353년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었던 마우솔로스는 자신이 죽은 후를 위해 거대한 기념물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최고의 그리스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고용되었고 공사가 시작된 첫 해에 마우솔로스가 사망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 아르테미시아는 남편을 기리기 위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죠. 언덕 위에 세워진 영묘는 높이 45m에 달했고 최고급 흰색 대리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건물은 켄타우로스와 아마존의 전투를 묘사한 조각으로 꾸며졌고 36개의 이오니아 기둥이 테라스를 장식했어요. 꼭대기에는 4마리 말이 끄는 전차를 탄 마우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의 거대한 동산이 서 있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의 영묘는 100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지켰지만 결국 대지진으로 무너졌죠. 15세기 십자군은 영묘의 거대한 블록들을 사용해 보드룸 성을 강화했고 오늘날 그 유적지에서는 고고학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나일강 어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지중해의 주요 무역 중지가 되었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은 파로스 섬에 거대한 등대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높이 약 130m에 달하는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어요. 흰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등대는 완성되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꼭대기에서는 밤낮으로 불이 타올랐고 그 빛은 4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죠. 정상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등대는 1000년 이상 알렉산드리아 해안의 상징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를 거쳐 로마 시대, 아랍 시대까지 그 자리를 지켰죠. 하지만 여러 차례의 지진이 등대를 서서히 흔들었고 1480년 술탄은 전략적 위치를 이용해 등대터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1994년 해양 고고학자들이 수중에서 등대 유적을 발견했고 이집트 정부는 등대 재건 계획을 승인했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시도죠. 로도스 섬에는 또 다른 거대한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로도스의 거상은 태양신 헬리오스를 묘사한 총동상이었는데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되었어요. 로도스 시민들은 마케도니아의 포위 공격을 견뎌냈고 폐각하는 적들이 남긴 공성 장비를 팔아 그 돈으로 거상을 세웠습니다. 15m 높이의 대리석 받침대 위에 세워진 이 동상은 높이가 약 30m에 달했어요. 철과 청동으로 만든 골격에 황동을 씌운 구조였는데 이 금속의 대부분은 마케도니아 군대의 무기를 녹여서 만든 것이었죠. 12년에 걸쳐 완성된 거상은 항구에 접근하는 선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26년 강력한 지진으로 거상은 무너졌어요. 유적이 너무 거대해서 사람들은 무너진 거상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653년 아랍이 로도스 섬을 점령했을 때 칼리프는 유적을 해체하고 금속을 팔도록 명령했죠. 현재 로도스의 거상을 재건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새 거상은 원래 것보다 5배 더 큰 120에서 150m 높이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약 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의 피라미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축물입니다. 나일강 서쪽 기슭 카이로 근처에 위치한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4,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막 위에 서 있죠. 가장 큰 케옵스 피라미드는 높이 146m, 카프레 피라미드는 143m, 그리고 멘카우레 피라미드는 66m입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기원전 2100년경에 건설되었어요. 케옵스 피라미드 하나를 짓는 데만 약 30만 개의 석재 블록이 필요했고 각 블록의 무게는 2톤씩이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설에 참여했는데 한때 믿어졌던 것과 달리 노예가 아니라 대부분 자유인이었죠. 건축가, 의사, 예술가, 노동자들이 함께 일했고 완성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피라미드는 설화, 석고, 현무암, 화강암, 석회암 4가지 돌로 지어졌어요. 자재는 나일강을 따라 배로 운반된 여러 채석장에서 가져왔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원시적인 기술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이 지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있지만 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완공 당시 피라미드는 광택나는 석회암으로 덮여 있어서 멀리서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이 코팅은 벗겨져 다른 건축물에 사용되었죠. 파라오와 함께 묻혔던 보물들도 약탈당했고요. 피라미드 옆에는 거대한 석조 스핑크스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단일 돌로 만든 세계 최대 조각상입니다. 케옵스 피라미드는 1311년 영국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건축물이었어요. 13세기 술탄 살라딘의 아들이 피라미드를 파괴하려 시도했지만 많은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최소한의 손상만 입혔을 뿐이었죠. 이 7가지 불가사의를 보면 인간의 야망과 창의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공중정원을 만들고 신을 기리기 위해 거대한 신전을 세우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30m 높이의 동상을 건설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며 후대에 경이로움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건축물이 결국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지진이 무너뜨렸고 전쟁이 파괴했으며 종교적 박해가 약탈했고 시란이 침식시켰습니다. 오직 기자의 피라미드만이 남아서 당시의 위대함을 증언하고 있죠. 피라미드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 견고한 구조도 있지만 사막이라는 환경도 한몫했을 거예요. 습기가 적고 자연재해가 비교적 적은 환경이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인간이 만든 것 중 영원한 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건축물들이 영원히 남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시간의 흐름 앞에서 대부분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의미와 영향은 계속되는 거죠. 현재 알렉산드리아 등대와 로도스의 거상을 재건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원래 것을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 현대 기술로 그 영광을 되살려보려는 시도인 거예요. 어쩌면 수천 년 후 미래의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건축물을 보며 똑같은 감탄을 할지도 모르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는 단순한 건축물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꿈꾸고 도전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증거예요. 비록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비웃지만 이야기만큼은 시간을 비웃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사라진 경이로움들과 유일하게 남은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